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날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없이 집을 나섰고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나는 가슴 한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싸운 것도 아니고 큰 소리 낸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차가워질 수 있나 싶었습니다. 며느리의 침묵은 그날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말수가 줄고 눈길을 피하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나는 그저 바빠서 그렇겠거니 힘든 일이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건 멀어지는 신호였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싸움으로 깨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침묵으로 깨집니다. 말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어색함만 남습니다. 어느새 집안의 소리가 바뀌고 눈빛이 달라지고 가까웠던 사람이 낯선 사람이 됩니다. 나는 며느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찬도 챙겨주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멀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해준 것이 내 방식으로만 잘해준 것이었다는 걸. 며느리는 나와 다른 세대의 사람입니다. 나의 친절이 그녀에게는 부담일 수도 있고 나의 관심이 그녀에게는 간섭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던진 사소한 말이 며칠, 몇 달, 아니 몇 해를 남기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작은 말과 행동들, 그리고 멀어진 마음을 다시 잇기 위해 시어머니가 먼저 변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의 오늘 한마디가 여러분의 노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잇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며느리가 멀어진 이유를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시간입니다. 나는 명절이면 당연히 가족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래왔고 내 시절에는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가 친정에 들르지 못하고 곧장 시댁으로 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이 며느리에게는 큰 짐이었습니다. 결혼 후 첫 설날, 며느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나는 우리 며느리 착하다 하고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그래야 한다는 기대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 기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무거운 의무로 변했고 며느리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일정, 끝없는 음식 준비, 그리고 쉬지 못한 채 이어지는 시댁의 일들. 나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지만 며느리에게는 긴 전쟁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명절 전날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고 기차표를 끊는 순간부터 한숨이 나오는 건 며느리 세대에게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현실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올해는 명절에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집사람이 너무 지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명절을 빼먹을 생각을 하지? 그만큼 해준 것도 많은데. 하지만 곧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혹시 내가 며느리를 너무 당연하게 대했던 건 아닐까? 며느리도 결국은 사랑받고 싶은 딸입니다. 내 집에 오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대되고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그 마음을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당연히 와야지라는 마음으로만 기다렸던 겁니다. 이제는 깨닫습니다. 며느리의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가 명절에 오는 것은 그녀가 시간을 내어 나를 위해 선택한 일이라는 것을. 그 선택이 얼마나 큰 결심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본론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이 시간이라는 문제를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며느리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이번 명절은 괜찮은지 쉬고 싶은지 먼저 물어보고 그 대답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며느리와의 관계를 다시 잇는 시작입니다. 기다리는 대신 묻고 강요하는 대신 조율하는 것. 이 작은 변화가 멀어진 마음을 다시 조금씩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그 다음으로 떠오른 건 내 말투와 태도였습니다. 어른의 말은 다 이유가 있다. 나는 그 말을 너무 자주 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은 며느리의 입을 막는 주문처럼 작용했을 겁니다. 며느리가 무슨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나는 본능적으로 내 방식을 먼저 꺼냈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집은 이렇게 해. 그 말들은 나에겐 경험이자 지혜였지만 며느리에게는 부정이자 거절이었습니다. 나는 옳다고 믿었습니다. 내 방식이 맞다고 믿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집안 방식이니 그것이 틀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믿음이 며느리의 생각을 눌러버린 겁니다. 말을 꺼내려던 입술이 닫히고 다시 입을 열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며느리의 침묵은 내가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관계의 시작이 아니라 관계의 끝이 천천히 다가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의 대화가 멈춘 자리에 보이지 않는 벽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벽이 조금씩 높아지는 걸 오래도록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떠올랐습니다. 내가 며느리라면 어땠을까? 시댁에 가서 의견을 내고 싶었는데 우린 그렇게 안 해라는 말을 들었다면 아마 그날부터 다시는 입을 열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느꼈을 며느리의 답답함이 이제야 가슴으로 느껴졌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하고 싶은 말은 내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 방식으로도 사랑받을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내 곁에서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멀어진 며느리는 다시 내 곁으로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며느리의 최후의 선택입니다. 싸우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그저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마음을 지킵니다. 나는 그것을 배려라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관계를 정리하는 준비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말의 무게가 때로는 권력보다 무겁다는 것을.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칼처럼 날카롭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그 말이 마음에 남아 며칠, 몇 달, 아니 몇 해 동안 가슴에 응어리처럼 쌓일 수 있다는 것을요. 앞으로는 며느리의 말을 먼저 듣겠습니다. 내 말보다 며느리의 마음이 먼저라는 걸 기억하겠습니다. 권위를 내려놓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며느리는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계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떠오르는 건 내가 무심코 던진 질문들입니다. 요즘은 언제 아기 가질 거야? 둘째는 계획 없니? 나는 그때 그저 웃으며 물었습니다. 관심과 기대를 담아서 말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은 살짝 굳었습니다. 나는 그걸 놓쳤습니다. 며느리의 삶은 그녀와 아들의 세계입니다. 그 안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나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며느리에게는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나를 의심하는구나. 내가 잘못해서 집안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날 이후 며느리의 눈빛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대답은 짧아지고 웃음은 줄어들고 대화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 말이 며느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걸. 그녀는 내가 걱정하는 줄 알면서도 그 걱정이 부담이 되어 숨이 막혔을 겁니다. 결혼 3년 차의 부부 생활은 서로만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 리듬에 맞추어야 할 사람은 나였는데 나는 내 리듬으로 그들의 하루를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대신 며느리가 짧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이런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며느리를 걱정한 걸까? 아니면 내 불안을 며느리에게 털어놓은 걸까? 결국 며느리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싸우지 않으려고, 더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 침묵은 대화의 끝이 아니라 관계의 거리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나는 그 거리를 눈치채지 못했고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물었습니다. 그럴수록 며느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사랑은 묻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라는 걸. 관심은 대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머물 공간을 주는 것이라는 걸. 내가 던진 질문들이 며느리에게는 시험 문제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맞는 답을 내야 할 것 같고 틀리면 실망할 것 같은 눈빛.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이제야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묻기보다 들어줄 겁니다. 침묵에도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이유를 묻지 않고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며느리가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떠오른 또 하나의 기억.
나는 며느리를 자주 비교했습니다. 친구네 며느리가 명절에 음식을 얼마나 잘하더라. 누구 집 며느리는 직장 다니면서도 시댁 챙기기를 얼마나 잘하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꺼냈습니다. 그 말들은 칭찬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며느리에게 시험지를 내미는 말이었습니다. 너도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이 숨겨진 메시지였던 겁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잠깐 굳어지는 걸 보면서도 나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왜 우리 며느리는 저 정도 못하지? 그 생각이 내 말투에 묻어나왔고 며느리는 그 무게를 고스란히 느꼈을 겁니다. 어느 날 명절 준비를 하다가 내 입에서 무심코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친구 며느리는 이걸 혼자 다 하던데. 그 순간 며느리의 손이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며느리의 마음을 얼마나 다치게 했는지. 내가 던진 비교의 말은 사랑이 아니라 평가였습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건데 나는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견주어 보았습니다. 비교는 칼과 같습니다. 한쪽은 우월감으로 한쪽은 열등감으로 베입니다. 나는 그 칼을 무심코 휘둘렀습니다. 내 며느리의 마음이 거기서 얼마나 다쳤을지 이제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던 날이 생각납니다. 엄마, 집사람이 요즘 힘들어해요. 엄마가 자꾸 비교하는 것 같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부인했습니다. 내가 뭘 비교해. 그냥 한 말이지.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내 말이 며느리에게 화살이 되어 꽂히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습니다. 비교는 사랑이 아니라 상처라는 걸.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걸 인정해야 비로소 관계가 편안해진다는 걸 이제는 며느리에게 말해줄 겁니다. 너는 있는 그대로 참 고마운 사람이다.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의 상처를 다 씻어주지는 못하겠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줄 수는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보니 나는 며느리에게 말보다 지시를 더 많이 했습니다. 명절이면 할 일이 많으니 자연스럽게 말이 명령조가 되었습니다. 이건 아직 안 했니? 저거 먼저 해. 그때 나는 그저 일을 분담한다고 생각했지만 며느리에게는 지시받는 사람, 심지어 일꾼이 된 기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가르치는 사람, 점수 매기는 사람으로만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가 마음을 열지 않은 건 당연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지려 합니다. 며느리에게 일을 시키기 전에 먼저 마음을 묻겠습니다. 힘들지? 조금 쉬었다 하자. 오늘은 이 정도만 하자. 그 한마디가 며느리의 표정을 바꿉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겠습니다. 항상 고마워. 오늘 같이 해서 즐거웠어. 그 말은 사소해 보이지만 며느리에게는 자신이 가족으로 존중받는다는 신호가 됩니다. 말뿐 아니라 행동도 바꿀 겁니다. 예고 없이 연락하지 않고 먼저 며느리의 시간을 존중하고 만나기 전에 미리 묻겠습니다. 이번 주에 만날까? 괜찮아? 이런 작은 조율이 멀어진 마음을 천천히 다시 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대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며느리가 해주면 감사하고 못해도 서운해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쌓이면 며느리는 나와 함께 있는 자리가 두렵지 않고 편안해집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말로만 풀 수 없습니다.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변해야 며느리의 마음도 돌아옵니다. 한마디 감사, 한마디 미안. 그 말이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언제 꺼내도 늦지 않습니다. 결국 며느리와의 관계는 한 번의 말, 한 번의 행동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이고 반복된 말, 그리고 그 말 속에 담긴 태도가 관계의 모양을 만듭니다. 나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가 며느리와 가까워지고 싶다면 먼저 내 안의 당연함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요. 며느리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그 시작만으로도 멀어진 마음은 조금씩 돌아옵니다. 말의 무게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말들이 때로는 며느리에게 상처가 되었고 그 상처가 쌓여 마음의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내 말을 줄이고 먼저 며느리의 말을 들으려 합니다. 그녀가 침묵할 때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묻지 않아도 그저 옆에서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던진 질문들도 돌아봅니다. 아기 계획, 집안일, 남편 이야기, 그 모든 말이 사실은 내 불안을 해소하려는 말이 아니었는지 다시 묻게 됩니다. 사랑은 묻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답을 강요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그게 진짜 관심이라는 걸 이제야 배우고 있습니다. 비교와 평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른 집 며느리와 견주어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며느리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며느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비교는 마음을 갈라놓고 존중은 마음을 이어줍니다. 오늘부터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라서 고맙다. 너여서 나는 참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 대신 따뜻한 행동을 건넬 겁니다. 예고 없이 연락하지 않고 만나기 전에는 먼저 묻고 작은 일에도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며느리의 노력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매번 말해줄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며느리의 마음을 녹이고 다시 웃게 만듭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단순히 시댁의 문제, 집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노년을 외롭지 않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손주보다 친척보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가장 길고 오래갑니다. 지금의 한마디, 지금의 태도가 내 노년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바꾸는 건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먼저 내 마음을 바꾸고 기대 대신 감사, 지시 대신 대화, 비교 대신 존중을 선택하는 것. 그 작은 선택이 멀어진 며느리의 마음을 다시 내 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스스로를 위해 이 변화를 한다는 겁니다. 내 노년이 더 따뜻하고 평안해지도록, 내 삶이 외롭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이 건네는 감사 한마디가 앞으로의 시간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말과 태도가 여러분의 노년을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노년을 바꿀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고 여러분의 태도가 인생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사랑과 존중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